네, 안녕하세요. 대학정보공시센터 이은지입니다. 이어서 대학정보공시 자체진단 보고서 개요에 대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내용은 양정 3주기에 따른 자체진단 보고서의 전반적인 개요를 연수하는 것으로 자체진단 보고서 각 시행 연도에 따라 보고서 제출 방법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고지드리고요. 이번 연수에서는 보고서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공시 업무에 참고하시는 시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진단 보고서의 전반적인 개요와 진행 과정을 설명드린 후 자체진단 보고서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 방법과 추후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체진단 보고서의 전반적인 개요와 추진 상황 및 추진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진단 보고서의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정보공시 양정제도 3주기 시작으로 인해서 양정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대학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 5년 기간 동안 현장점검 1회를 수검받고 자체진단 보고서 1회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점검을 대신해서 대학의 자체적인 공시 운영 프로세스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우리 대학의 공시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단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학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체진단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공시 주체인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이 자체진단 지표에 따라 공시 시기, 즉 4, 6, 8, 10월 및 수시공시별로 진단을 실시합니다. 진단한 이후 보고서를 작성해서 총괄관리기관인 대교협으로 제출합니다. 대교협 정보공시센터에서는 자체진단 보고서를 취합해서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체진단 대상도에 대한 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정 3주기 기간 이내에 현장점검 방문 이후 또는 이전 1에서 3년 이내에 1회를 선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가령 올해 우리 대학이 자체진단 대상교로 선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우리 대학은 2019년에 현장점검을 받았거나 23년에 현장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시는 신규 공시총괄 선생님들께서는 올해 우리 대학이 자체진단 보고서 작성 대상 대학인지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올해 3월 교육부에서 발송한 자체진단 보고서 작성 및 양식 안내 공문을 수신하셨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년 4월 교육부에서는 양정제 3주기 알림과 자체진단 보고서의 제도의 도입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작년에는 100개의 대학이 자체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올해는 3월 교육부에서 진단 대상도 선정 알림과 작성 안내를 공문을 통해서 안내했고 총 101개 교, 55개의 대학, 39개의 전문대학, 7개의 대학원 대학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자체진단 대상도에게는 10월 중에 대교협에서 공문을 통해서 자체진단 보고서와 증빙 자료에 대한 제출 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대학에서는 11월 중순쯤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자체진단 보고서의 지표는 크게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나 교원 확보율과 같은 대학의 평가에 대한 정량적인 점수가 아니라 각 대학에서 공시 업무 환경,
또는 공시 데이터 정합성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량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량 지표는 3개 영역, 5개 부문, 14개의 준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환경 영역은 공시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대학 내부에서 공시를 위한 세팅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진행 영역은 정기 공시를 진행하면서 대학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형식 검증이나 전년 대비 검증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결과 영역은 형식 검증 오류를 처리해서 대학 내 공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량 지표는 총점 100점으로 구성됩니다. 각 준거에 따라 증빙 자료가 필요한 준거가 있고 공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준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량 지표의 세부 준거를 살펴보면서 점수 부여 방법과 인정 가능한 증빙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영역의 1-1 인력관리 부문의 111 총괄 담당자 일치 확인입니다. 이 준거는 입력 시스템상의 총괄 담당자로 등록된 담당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명목상의 담당자일 경우 공시센터에서 내보내는 안내사항이 항목 담당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준거입니다. 대학에서는 입력 시스템상 총괄 담당자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 담당자가 일치하는 경우 1점으로 진단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 0점으로 진단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총괄 담당자의 교내 업무 분장표 등 총괄 담당자의 업무 분장에 공시 업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 총괄 담당자 업무 수행 여부입니다. 배점은 5점이고 각 진단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 한 개당 1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령 진단 내용 중 3개를 수행한다면 이 준거에 대한 점수는 3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준거의 목적은 총괄 담당자의 역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 5가지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1번 공시 일정 준수 및 안내를 교내에 전달하고 있는지입니다. 교내 담당자에게 월별 공시 일정을 공유하고 있는지, 각 월별 공시 일정을 관리하면서 공문 제출 일정까지 준수하고 있는지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번 입력 시스템 환경 설정은 각 항목 담당자에게 입력 시스템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대학에서는 입력 시스템의 담당자 관리 메뉴에 공시 담당자들을 현행하고 퇴사한 공시 담당자와 더 이상 공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 여부 체크를 해지하는지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면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번 연번에 대해서는 공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실 증빙은 없습니다. 3번 공시자료 관리는 정보공시 입력에 쓰인 원자료의 교내 추출 경로와 원자료의 보관 상황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는 입력 시스템상 각 장표 우측 하단의 메모란에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 준거의 목적은 인수인계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메모를 통해 다음 담당자의 업무 파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메모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공시정보 정정 관리는 정정 요청 항목의 정정 이력과 정정 내용, 그리고 정정 처리 완료 등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11월 보고서 제출일 전까지 교내의 모든 정정 요청건을 처리하고 최종 확인 완료까지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단하시면 되며 정보공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실 증빙은 없습니다. 5번 데이터 검증은 입력 시스템 안에 형식 검증을 진행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용 검증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관련돼서 뒤에 있을 212 형식검증 실시를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와 더불어 다음 연번에 211 내용검증 실시의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 항목 중 한 개라도 검증한 경우 1점을 진단하시면 됩니다. 이 5번은 추후 다른 준거의 증빙을 이용해서 확인할 예정이므로 본 준거에서 제출하실 증빙은 없습니다. 연번 1회 공시 일정 준수 및 안내의 증빙 자료는 총괄 담당자가 기한한 공시 일정 안내 등 교내에 발송했던 공문 또는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총괄 담당자가 실무를 하고 있지만 부서장급 이상이라서 문서를 직접 기한하지 않고 결제 라인에 있는 경우 총괄 담당자가 그래도 실무를 했다는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작년의 경우 처장급이 총괄 담당자셔서 월별 공시 일정에 대한 교내 업무 회의를 주재했던 사진과 관련 문서를 제출했던 대학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번 3회 공시자료 관리의 메모 작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입력 시스템 안에 장표의 우측 하단에 메모에 기재하면 되시고 최종 확인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메모 저장은 수정과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점수를 산출 대상의 메모란은 공시된 데이터가 있는 전체 항목에 해당합니다. 대학의 경우 대학원까지 포함이 되고 공시센터에서는 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일괄 추출해서 확인할 예정이므로 메모 기재 완료에 대한 별도 증빙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자료 교내 추출 경로는 각 항목마다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상이할 줄로 압니다. 다만 공시센터에서 기준을 두고 확인할 내용은 다음 공시 담당자가 해당 장표를 인수인계 받을 경우 메모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학칙과 같은 PDF를 공시할 경우 교내 포털 시스템 게시판 등 어떤 메뉴에서 자료를 출력해서 공시해야 하는지를 기재하시고 숫자로 공시하는 경우 어떤 원자료에서 추출해야 하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자료 보관 상황의 경우 결제를 받아서 보관한다면 기한 문서 정보를 기재하시고 클라우드나 외장하드 등 해당 경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내 컴퓨터나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계되는 자료임 등 기재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은 입력 누락사항으로 보아 점수를 인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13 업무 담당자 관리입니다. 배점은 2점이며 각 진단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 한 개당 1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준거는 총괄 담당자가 각 항목의 작성자와 확인자의 명단을 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교내의 공시 작성자와 확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 연락 또는 메일 등 조사를 시도했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개 대학에서는 본 예시의 공문을 사역할 10월 공시 안내와 더불어 부침으로 합계 업무 연락 등의 형태로 교내에 확인 요청하는 문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고요. 각 회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4 업무 담당자 정보 확인입니다. 배점은 2점이며 이 준거는 총괄 담당자가 교내 공시 담당자들의 입력 시스템상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준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보공시센터에서는 총괄 담당자에게 공시 일정과 관련한 이메일, SMS뿐만 아니라 항목 담당자들에게 재연계 완료 여부 또는 공시 데이터 오류와 같은 안내를 활발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센터에서 항목 담당자들께 연락을 드렸을 때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내선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업무 연락이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괄 담당자께서 항목 담당자에게 입력 시스템 상의 부서명과 연락처 등을 업데이트하며 원활한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공지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교내 공시 작성자와 확인자에게 입력 시스템의 상에 확인하기 위한 업무 연락 또는 메일,
등 조사를 시도했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21 총괄 담당자의 대학정보공시 주체교육 참석입니다. 배점은 1점이고 이 준거는 총괄 담당자가 정보공시센터에서 개최하는 연수 참석을 통해 총괄 담당자의 연간 공시 운영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준거의 교육에 해당하는 연수는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2021년 대학정보공시 지침 입력 시스템 연수와 더불어 7월 그리고 지금 개최되고 있는 9월 신규 총괄 담당자를 위한 연수입니다. 관련해서 3월 연수에 미참석한 경우 대학에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가 있고 총괄 담당자의 공시센터 연수 참석 여부는 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대학에서 별도로 제출하실 증빙은 없습니다. 다음은 122 항목별 관리기관 주체교육 참석입니다. 배점은 3점이고 이 준거는 항목 담당자가 항목별 관리기관 주체의 원자료 조사 연수에 참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요. 항목 담당자의 조사 이해도와 입력 정보 정확성을 목적으로 하는 준거입니다. 따라서 항목별 관리기관 주체 연수 참석 횟수에 따라 점수를 진단하시고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대면 연수와 비대면 연수 참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학을 기준으로 담당자의 참석 여부를 판단하며 동일 연수에 2명 이상이 참석했다 할지라도 한 개 연수 참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한 A기관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수를 각각 진행하는 경우 각각의 연수로 보아 모두 참석하였다면 2회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관리기관의 연수 방식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 연수 진행에 따라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목별 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연수, 즉 실시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진행해서 그 연수에 참석하는 경우 항목별 관리기관 연수 안내 공문과 온라인 연수를 시청 중인 화면 캡처 사진과 연수 시청 완료했다는 참석자의 서명과 시청 날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면 연수를 참석했다면 항목별 관리기관 연수 안내 공문과 연수 출장 신청서 또는 이수증이 발급된다면 이수증을 제출하셔서 담당자가 해당 연수를 참석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 2, 3 대학 내 자체교육 진행입니다. 배점은 4점이고 이 준거는 1, 2, 4 대학 내 자체교육 내용, 즉 다음 준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 준거의 자체교육을 인정받아야만 1, 2, 4 자체교육 내용 준거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면 4점으로, 한 번 진행했다면 2점으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0점으로 진단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내부 교육 개최를 안내했던 공문 또는 내부 교육 개최를 메일로 안내했다면 메일 캡처 사진과 교육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 개최 사진이나 비대면 교육의 경우 회의 화면 캡처 등이 있다면 제출하시고 교육 결과 보고를 진행한다면 보고 기한 문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 2, 4 대학 내 자체교육 내용입니다. 배점은 8점이며 본 준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 3 자체교육을 인정받아야만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의 4가지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대학정보공시 입력 시스템 사용 방법, 정기, 수시 공시 관련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공시 이후 오류정보 발견 시 정정 요청 방법과 주요 오류 사례를 교육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즉, 정보공시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각 진단 내용 한 개를 교육할 때마다 2점으로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내부 교육 개최 안내 공문, 결과 보고 또는 내부 교육 개최를 메일로 안내했다면 메일 캡처 사진과 교육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 개최 사진이나 비대면 교육의 경우
회의 화면 캡처 등이 있다면 제출하시고 어떤 진단 내용에 대한 점수를 부여했는지 알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체교육 준거와 관련해서 빈번했던 문의들에 대한 FAQ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 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체교육이 꼭 집합교육이어야 하나요? 입니다. 자체교육은 꼭 집합교육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합이 어려운 경우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내부의 협조문이나 메일 등으로 배포하는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 대상자로부터 이수를 완료했다는 피드백 자료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교육 자료를 숙지했다라는 서명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체교육 진행 후 교육을 완료했다는 피드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증빙은 회차마다 제출해야 하나요? 입니다. 본 준거는 회차마다 점수가 산정되므로 증빙 역시 매 회차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집체교육으로 진행한 경우 방명록이나 앞서 보여드린 교육 진행 사진, 교육 일정표, 설문지 등의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화상, 전자문서, 메일 등으로 진행한 경우 전자문서 수집 기록과 이메일 소신 기록에 교육 이수자의 서명이 추가적으로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3번 대학 내 자체교육 진행 시 모든 교육의 연번 1에서 4의 내용을 매 회마다 교육해야 교육 횟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올해 진행된 정보공시 전체 교육 중에서 1, 2, 4 대학 내 자체교육 내용의 각 연봉 중 한 개라도 한 번 이상 교육되었다면 교육 횟수로 인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내 자체교육 1회차일 때는 1, 2, 4의 내용의 연번 1, 2를 교육하고 교육 2회차에는 1, 2, 4의 연번 3, 4를 교육했다면 2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올해 진행되었던 교육에 1, 2, 4 연번 1에서 4의 내용을 교육하지 않았다면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나요? 입니다. 올해 진행된 자체교육 중에서 연번 1에서 4 중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학 정보공시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던 회차가 있다면 교육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센터에서 제출된 증빙으로 인정 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5번 대학 내 자체교육 진행 시 공시센터에서 제작한 교육자료 및 영상, 입력 시스템 자료 등을 그대로 전달, 게시 등의 방법도 대학 내 자체교육으로 인정되나요? 입니다. 대학에서 공시센터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게시 등의 방법을 자체교육이라고 보시겠다면 매 회차별 이수자의 교육 완료 서명을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전달 내용 또는 게시글 내용을 캡처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6번 자체교육 자료를 제작하였으나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교육 자료 제작만으로는 점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 진행 영역입니다. 진행 영역은 정기, 수시, 정보공시 기간 중 입력한 자료에 대한 대학의 정합성 관리 상황과 업무 일정 관리 능력을 진단합니다. 이 준거는 공시 전에 대학의 항목 담당자가 정보공시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의 지침 포인트와 검증 포인트를 확인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1 내용 검증 실시 준거는 총 배점이 42점으로 필수 확인 항목과 대학의 선택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필수 확인 항목으로 선정된 항목들은 각종 주요 지표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점검하셔야 추가적으로 대학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확인 및 점검하였다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 점검하였다는 서면 자료는 해당 부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으실 필요는 없고 메일로 회신 받으신 경우 회신 받은 메일 내용 캡처본과 회신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수 확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대학은 공시할 내용이 없어 빈 화면이라면 해당 항목이 정말 공시할 내용이 없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리스트 제출하실 때 해당 항목은 공시할 내용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 형식검증 실시입니다. 형식검증은 입력 시스템에 개발되어 있는 검증 사항으로 항목 간의 오류나 항목 내에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최종 확인 완료일 전 형식 검증을 실시한 경우 1점씩 진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13 전년 대비 검증 실시입니다. 배점은 10점입니다. 전년 대비 검증이란 입력 시스템 왼쪽 상단 버튼으로 개발되어 있는 전년 대비 증감 확인 메뉴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우리 대학이 작년에 비해 수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메뉴이며 입력 수치에 대한 오류를 비교적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점수 산출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대학이 전년 대비 증감 사유 필요 개수 분의 우리 대학 전년 대비 증감 사유를 입력한 개수 곱하기 10입니다. 우리 대학 전년 대비 증감 사유 입력 필요 개수란 공시센터에서 지정한 증감률 범위를 벗어난 항목의 개수입니다. 대학의 경우 대학원도 포함됩니다. 전년 대비 증감 기능은 현재 학제당 70여 개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모든 대학은 증감률 값과 상관없이 사유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증감 사유를 작성하는 경우 단순히 증감이 발생하였다가 아닌 교내 증감 발생 원인을 기재하시어 대학의 사례를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공시 담당자들께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증거는 공시센터에서 일괄 추출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실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221 최종 확인 완료 일정 준수입니다. 총 배점은 4점이며 정기 공시 4번 모두 최종 확인 완료일을 준수하였을 경우 4점으로 진단하시면 됩니다. 이 증거 역시 공시센터에서 일괄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실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어제 날짜로 안내된 10월 공시 일정 안내 공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일정 준수에 대한 점수를 감점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22 공문 제출 일정 준수입니다. 총 배점은 4점이며 준수하는 횟수만큼 점수를 진단하시면 됩니다. 간혹 대학에서 총장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공문을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입력 시스템에 탑재해 주셔야 점수로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증거 역시 공시센터에서 일괄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실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3 결과 영역입니다. 결과 영역은 정기 그리고 수시 공시되는 자료에 오류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단합니다. 311 형식검증 오류 처리 준거는 배점 10점입니다. 점수 산출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전체 형식검증 개수분의 형식검증 정상, 일치, 개수 곱하기 10입니다. 만약 대학의 상황에 따라 형식검증 예외 처리가 필요해서 요청한 경우 공시센터에서 요청하여 공시센터로 요청하셔서 정상이나 일치, 해당 없음 등의 예외 처리를 받고 다시 검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올해 신설 또는 폐지되는 대학원의 경우에도 2021년도에 존치된 학교라면 모두 해당이 되고요. 형식 검증에 걸려있는 장표들을 확인하신 후 예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검증 예외 요청 사항이 아닌 공시 데이터를 정정해서 항목 간 데이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 요청이 반려되오니 예외 요청을 신청하시기 전에 각 항목의 데이터를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공시 시기가 지난 이후라도 형식 검증을 돌려보실 수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 전까지 형식 검증의 검증 사항을 오류 없이 해결하셔서 제출하시면 시점을 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산점 영역인 정성지표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성지표는 각 개별 대학의 특성에 맞는 자료 준비와 결과 활용을 확인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 영역, 6개 부문, 6개 중거로 이루어진 정성지표는 우리 대학의 현황을 기반으로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해서 강점의 경우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취약점의 경우 개선 방안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환경 영역은 정보 공시를 진행하기 전 공시 자료 입력을 위한 원자료 추출 방법, 추출된 원자료의 관리 현황 등 관리 상황과 대학 내 교육을 위한 업무 매뉴얼 구축 현황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2번째 영역은 결과로 정기, 수시 공시 이후 공시된 자료의 증빙 자료의 체계적 관리, 공시된 자료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교내 공시 업무 체계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 여부, 공시 자료의 다각적 활용 사례 등을 작성합니다. 정성지표는 가산점 지표로서 각 중거별로 현황과 강점 및 취약점, 그리고 그에 대한 유지 방안과 개선 방안 작성 정도에 따라 점수가 주어집니다. 환경 영역의 1.1 데이터 관리 부문의 1.1.1 원자료 관리 현황입니다. 이 준거의 목적은 정확한 공시를 위해서 교내 원자료 추출 과정 및 원자료 보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작성하면서 우리 대학의 역량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총 3가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 모두 작성하였을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되어야 하는 3가지 내용으로는 공시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공시 입력에 필요한 원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마지막으로 원자료 보유와 관리 방법은 어떠한지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2.1 공시 관련 업무 매뉴얼입니다. 총괄 담당자 또는 상목 담당자에게 공시 업무 매뉴얼이 있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 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 관련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강점 및 약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결과 영역의 211 공시 후 증빙 자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대학에서는 공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공시된 자료의 증빙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 입력에 활용한 원자료 관리 방법과 증빙 자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 대학의 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21 자체 점검입니다. 대학이 본교의 인프라 환경에 맞게 공시 자료를 검증하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이 공시 이후 자체 점검을 위한 검증 체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31 개선 및 환류입니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따른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공시한 자료의 오류를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도 정기공시 이후에도 오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거나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정보공시 오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41 공시자료 활용입니다. 대학 정보공시는 매년 4, 6, 8, 10월 정기공시를 거쳐 모든 대학의 주요 자료가 오픈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자료는 우리 대학과 타 대학의 객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하는 공시 자료에 대해서 대내적 활용처와 대외적 활용처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 방법과 추후 일정입니다.
자체진단 보고서의 양식은 지난 3월 교육부 교육통계과에서 21년도 대상대학인 101개 교회 공문을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입력 시스템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에서 점수를 직접 산정하셔서 점수칸을 채우신 후 합계를 내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고서 앞면의 확인자는 총괄 담당자가 아닌 총괄 담당자가 속한 부서의 부서장 성명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빙자료는 정량지표에 한해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정성지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제출 방식은 10월 중순 공문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추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자체진단 대상 101개 교는 11월 중순까지 21년에 대한 자체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대학 중 작년에 이미 보고서를 제출하셨다면 남은 3주기 동안 더 이상 제출하실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만약 작년과 올해 자체진단 보고서 제출 대상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남은 2022년과 23년 중에 안내받는 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성 대상 연도는 제출 안내를 받은 연도, 한 개 연도에만 해당됩니다. 보고서 제출일을 기점으로 진단지표의 모든 증빙은 확정되며 추후 형식 검증 예외 요청을 추가로 한다든지 메모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시센터에서는 제출된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약 3개월간 검토해서 대학에서 제출한 점수와 증빙 간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입력 시스템에 남아있는 로그 기록을 분석해서 진단 점수와 상호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년 1월에는 공시센터에서 확인한 점수를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며 상호 확인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소명 기간을 드립니다. 이후 점수가 확정되면 대교협에서는 각 중거별로 점수를 분석하여 우리 대학 확정 점수와 지역별 평균 점수, 학제별 평균 점수 분석 자료를 송부합니다. 이후 자체진단 미흡기간이 발견되어 선정이 된다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3개 기관이 선정되어 컨설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3주기 양정제 안에서 자체진단 보고서가 두 번째로 실행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자체진단 대상 101기 교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매 공시 시작 전에 메일로 관련 내용을 요약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진단 보고서에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공시센터로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